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외통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했다고 이제 밝혔고, 한편에서는 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 그리고 중간 선거를 주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선언, 좀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될지, 관세 25% 복귀, 압박 의도가 해석이 좀 분분한데, 또 바로 이제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또 이게 발언을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하고 EU하고는 그 관세 협상 결과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기대했던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성과를 빨리 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안 내려지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이 단일한 목적은 아니고 정치적인 그 의미가 있다. 네. 예를 들면 고전에 미국의 이 정부 쪽에서 쿠팡 문제, 정부하고 의회 쪽에서 쿠팡 네. 문제도 계속 제기를 했고, 예.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손일보 목사님 구속 문제까지도 또 언급이 됐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말까지 미국 의회와 또 정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까지 다 포괄해서 이렇게 좀 기습적으로 충격적인 방식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분석도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같이 우리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양국 간에 또는 지도자 간의 신뢰 문제도 이렇게 걸려 있을 수가 있는데, EU하고 일본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미루고 있다. 예. 시간 끌게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같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워낙 한 해에 200억 달러씩 10년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시간을 벌려고 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예. 이제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 볼 때는 이중 플레이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시간 끌기처럼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신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안에 일대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입법 문제였으니까 입법 네. 문제로 빨리 2월 중에 매듭 지어서 더 확산이 안 되게 좀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 종교 탄압, 여러 가지 해석, 이를 두고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주 전에 이제 독촉 서한도 보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정부가 손을 놓고 이런 사태를 또 생기게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왜 갑자기 그런 관세에 대한 폭탄 발언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배경을 사실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미국에 여러 환경들이 있고 실제로 국내적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중간 선거가 진행하는 올해 성과를 내야 되는 트럼프의 숙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미국 시민들한테 뭔가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국회가 좀 그동안에 빠르게 대미 투자 특별법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그런 여야의 갈등이나 대결 구도도 있었지만 청문회도 실제로 있었고요. 이 네. 법안이 먼저 통과돼 버리면
실제로 미국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만약에 위헌으로 나왔을 때 이 꼬이는 스텝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내부의 함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여야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첨예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일본은 빠르게 그래도 승인이 스무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유럽 의회만 하더라도 이런 관세 무역 협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승인을 보류하고 이런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간에 한 국가라도 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너무 부하 내용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현명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신뢰 구축에 다시 회복의 계기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재경위도 이제 분주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5개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계류 중이고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국회에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입장, 특별법으로 가자는 민주당의 입장. 이 공방이 앞으로 다시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지, 만약에 이제 특별법으로 가게 된다면 빨라도 2월 말에 처리가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말 한 달 정도 기간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이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 산자부 장관이 사실 캐나다에 갔다가 다시 산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국에서 이런 뭔가 트위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준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국회가 이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승인하고 심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에서 뭐 비준으로 갈 거냐 특별법으로 갈 거냐 공방하면서 뭔가 소모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그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현명한 판단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제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서 비준의 생태보다는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 그래서 한미투자기금의 조성이나 아니면 공사 설치에 대한 일부의 한국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의 이제 의지를 좀 미국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좀 여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준 동의냐 특별법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별법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여야가 같고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이렇게 착수하려면은 이 MOU, 한미 간의 합의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약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돼야 특별법 제정에 이제 착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민주당은 이게 조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됐고 안 되니까 특별법 그 진행이 또 안 되고 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MOU 형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약 형식상 조약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 헌법 60조에 그 나와 있는 그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조약. 네. 게 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58조에서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에 부담을 줄 계약을 정부가 체결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58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약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MOU의 형태이기 때문에 60조는 해당 안 한다 하더라도 58조는 해당하거든요. 네. 분명히 국가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그 계약이잖아요. 이거 MOU라는 것도 그 낮은 단계의 계약이니까 그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다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저는 야당도 그건 동의 안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익에 굉장히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이러면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조약이 아닌데 어떻게 비준 동의를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걸 딱 그냥 스톱시켜 놓고 그러니까 더 진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네. 헌법 58조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은 의결 받게 돼 있으니까 국회에다 보고하고 내용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빨리 그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걸 국회는 동의하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 이미 계류돼 있으니까 심의 착수해가지고 빨리 하면은 2월 한 20일 늦어도 2월 안에는 좀 될 것 같고 그걸 트럼프 백악관에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그런데 지금 진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 다 전해줬는데 트럼프가 무시하고 막 중간에 그걸 갖다가 25% 확정해버리고 바로 그 과세 매기고 이렇게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이 끼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2월 20일까지는 예, 20일 월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하겠죠. 되고 예. 미국의 이제 그런 절차를 상황을 통보해주고. 절차를 이제 설명하면 처리가 될 것 같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다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정말 우리 여야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준을 통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익을 위해서 공동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신뢰가 쌓인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의 의지를 분명히 미국에 보일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환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구유철 경제 장관도 환율이 만약에 불안하게 되면은 이 정말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좀 발언들이나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바가 있어서 미국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좀 더 경제 안전성과 함께 이런 관세 협약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야당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복귀와 함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가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내일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될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지 내일 결과와 앞으로의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좀 그 전국 상황까지 좀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지금 분위기는 내일 그 제명 확정 좀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제명이요? 예, 네. 저는 뭔가 다른 결정이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지만은 들리는 소문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이야기한 걸로 보면은 이제 법적 대응과 더불어서 이제 당 외에 이제 독자 세력을 이제 구축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좀 미래를 도모를 하면서 당장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보궐선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데 출마하는 걸 또 그 타진해보고 네. 그렇게 할 거라는 전망들인데 뭐 그렇게 가든 어떻게든 간에 만약에 제명이 확정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수 분열 구도고 분열이 제도적으로 고착이 되는 지금까지 제명해가지고 당에서 내보내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당 안에 있기 때문에 당 내 갈등이지만은 네. 이제 그걸 제명을 해서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지지층이 완전히 당과 절연해 버리게 되면은 보수가 구조적으로 이게 쪼개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은 지방선거는 뭐 하나만 하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중앙 권력, 국회 권력하고 행정 권력 다 민주당에 가 있고 사법부도 지금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넘어가면은 네. 아마 민주당 정권이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제지가 안 될 겁니다. 거기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분열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툭하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위원정당 해산시키겠다 이걸 만약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네. 그걸 막아낼 방법도 없어져 버려요. 이 똘똘 뭉쳐 있어도 세 분리해서 그걸 막아내기가 여의치 않은데 네. 쪼개져 버리면은 그 막을 길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당 지도부가 내일 그 결정 전에 조금 더 과연 이게 당에 도움되고 보수층에 도움되고 심지어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가. 네. 나중에 그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내일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내일 한동훈 제명으로 빠르게 정리할 것 같다. 그래서 당내의 그런 갈등 수순을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선거 체제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장동혁 체제가 되지 않을까. 단식하면서 내부에서의 그립감. 나름 리더십의 다시 공고함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오늘도 사실은 김건희 씨 1년 8개월 징역형으로 받았고 선고를 받았고 계속해서 재판들이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통일교 이런 것들에 대한 정교유착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 권성동 의원도 2년형 받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당내에 둔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명분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같이 가는 당내에서의 정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동혁 체제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갈 텐데 국민의힘의 그런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리더십에 어느 순간에 또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오늘 김종혁 전 최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장동혁 체제 오래 못 갈 것 같다. 결국에는 꼬꾸라지면 그다음에 한동훈이 다시 반기를 들고서는 또 국민의힘을 또 리더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정치적 권력 분투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안과 미래든 소신파든 지금 개혁신당이랑 오히려 손을 내밀면서 어떻게든 보수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의 그런 분열의 그런 상황들이 빠르게 정리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을 짚어봤고 한동훈 대표의 내일 결과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 민주당 역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현재로서는 좀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혁신당이 요구하는 당의 DNA 이제 보존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흡수 통합을 시사하는 그 이제 발언도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공천 셈법을 놓고도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토론과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유불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사실 이 합당 논의가 탑다운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은 이해찬 전 총리의 그런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잠잠한 상황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견해들이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사과도 하고 실제로 우리 당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부결하면은 이건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고위원들도 직전에 통보받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했느냐. 이 타이밍과 절차에 관해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조국 대표가 현명하게 이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한 분 한 분을 설득하면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지선 출마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선 출마자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벌써 이제 예비 후보로서의 구도나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이 이미 기획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 것이냐. 이것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리더십의 그런 판단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정말 흡수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의 조국혁신당의 지분을 줘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지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 여진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합당 여부를 논의하기도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논의를 계속 하는데 네. 실제로 그 과정이 지진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합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인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 결국에는 때문에 합당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합당이 될까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더라도 순탄치는 못할 것 같고 과정이 네. 필요성은 서로가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호남 민주당의 그 근거지인 호남에서 이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거든요. 지난번에 또 기초단체장까지 민주당을 이기고 또 그 조국 혁신당이 배출을 했고 네.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20대 총선 때 호남 민심이 그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느라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그냥 완전히
몰표를 줘가지고 거기 국회의원을 갖다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그것이 거의 똑같지는 않겠지만 조국 혁신당한테서 본거지에서 좀 밀리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합당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국 혁신당도 독자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자기 세력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당선을 배출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이해관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통합 협상 자체 당대 당에 있어서도 뭐 흡수 통합이냐 당대당 통합이냐 지분 그 보장을 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쉽게 합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도 친명 쪽에서는 친문에 대한 또 거부감 때문에 조국 대표가 친문의 이제 구심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친문을 다 정리했다고 봤는데 다시 그 세력을 끌고 당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친명 쪽에서는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주도하고 있는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체제로 완전히 고착화 되는 거에 대한 또 친명과 또 청와대 쪽의 견제 심리 이런 것이 다 엮여 있어 가지고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월까지는 어떻게 뭐 결론을 지어야 지선에 뭐 그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3월달에 하고요. 그리고 경선을 하고 이제 본선 확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께서 4월까지는 이제 본선 확정하고 오히려 본선에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합당을 갑자기 선언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좀 지역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개 정도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처리 법안 개수를 60개에서 이제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느린 국회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청와대와 그 정청래 대표 체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데 충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권력형 법안, 정치형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사법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검찰 개편 법안 이런데 계속 치중하고. 근데 대통령이 일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이제 비쟁점 법안들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정치 법안들이 야당과의 충돌에서 필리버스터가 계속 따라붙고 그러니까 그거 빨리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려고 해도 민생법안에 계속 밀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스럽겠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서로 이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만나왔잖아요. 뭐 청와대에서도 뭐 여러 차례 당 지도부하고도 원내 지도부하고도 만나오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왜 그런 부분을 조정을 못 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대통령이 국회를 질타한 거는 결국 여당을 질타한 거거든요. 국회 주도권을 여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당이 다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안 되고 있다. 국회가 너무 느리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그동안에 이런 그런 좀 불편한 기류 또는 갈등 관계가 대통령 입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우회적인 표현이지만은 이게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이게 좀 함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청 관계에 대한 좀 일종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좀 표출한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의미까지
나왔는데요. 예. 오히려 국회가 일을 빨리 해라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싸우지는 말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을 좀 처리하자. 필리버스터 할 때 민생 법안 하나하나씩 24시간 하면은 결국에는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사실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는 빠르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 그래도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된 것만 해도 네. 의미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제명 그리고 당대표의 단식 이런 큰 이슈들이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일하는 모드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정책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하루에 90개 법안 처리를 한 적이 있었나요? 본회의에서? 그보다 더 많이도 했죠. 아, 제 기억에는 뭐 수백 개를 한 적도 수백 있습니다. 개가 가능하군요. 하루 동안에. 예. 네,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는 또 많이 하고요. 또 경색 측면에서는 또 본회의가 안 열리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습니다. 종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정치외전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정치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